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첫날, 바로 어제의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의외로 조용하게 잘 스타트를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 악재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을 뿐 코스피는 빠르게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듯 했었었는데요. 주 후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었는데 2040에 주로 머물렀던 그 지수대에서 마감이 되었었죠. 코스닥이 오히려 롤러코스터 장세를 장중에 조금 더 보이긴 했었지만 역시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리스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악재로서 그리스 얘기한 지도 벌써 넉 달이 다 돼갑니다만 영향력은 아직까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겠습니다. 뉴욕과 그리고 유럽 증시 또 이 그리스 악재 때문에 이틀째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어제 개파락했었던 주요 원인 제공자도 그리스였거든요. 오늘 또 한 번 그리스 때문에 2차 충격을 받을까요? 시장은 일단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있을 재무장관 회담 혹은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그리스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당장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관련해서 관망세는 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시겠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인사부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7년 만에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리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장에서는 그리스 우려감이 워낙 좀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어제의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낙폭 확대를 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좀 매물도 한번 좀 꼭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투자 심리 자체적으로 미국의 FOMC 회의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좀 그 심리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 이벤트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마지막에 전략 세워주셨던 이재광 이사님도 아마 매수 타이밍은 한 다음 주 중반 혹은 후반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기조는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는요? 네, 저도 연구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벤트를 기다리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만큼 관망 심리가 팽배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FOMC 회의 이후에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출발하게 되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꺾이는지 그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닥을 잡고 반등한 흐름이 나오면 신규 매수에 조심스럽게 나셔도 되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경계감에 의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종목 접근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좀 포트 관리에 주력하시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17년 만에 가격 제한폭이 또 2배로나 늘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었는데요. 7개 종목이 상한가, 새로운 신상한가를 쳤었죠. 거기 수혜를 누린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시장 측면에서 우려했었던 큰 변동성은 없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우려가 있다면 그리스 우려고요. 계속해서 변수들이 남아있는 이번 한 주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개장을 할까요?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리스 악재 속에 협상이 결렬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락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개장까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일단 코스피 시장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제 HTS 정확한 집계가 좀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코스피 지수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한 차례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가 이제 그리스라는 좀 가장 큰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그 관망 심리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지수가 집계가 되었는데 0.13%가량 상승한
한 2045선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소폭 이제 좀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만약에 매도가 오늘도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장중에 낙폭을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꼭 기관의 좀 모습을 살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16%가량 상승한 706선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한 700선을 부근으로 해서 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700선 부근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일단 1차적으로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환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한 1100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 우려가 여전했지만 어제 이미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이틀 연속 하락 출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어제 종가보다 약간 위쪽에서 개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제는 사실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 첫날이어서 업종별로 어떤 뚜렷한 흐름이 보여지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섬유의복 업종이 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섬유의복 업종이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메르스 악재를 만나면서 크게 밀렸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C와 성한 3%, 2%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의약품 업종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대형사의 R&D에 대한 성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녹십자가 가장 강합니다. 6%대 강세, 삼성제약 4%, 일양약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반갑게 올라오는 업종을 하나 보자면 역시 철강주일 것 같아요. 그동안 철강주 정말 현대제철, 포스코 징그럽게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철강주에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정책을 조금씩은 호재로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바닥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주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가 반등하다가 국내 지수가 꺾이면서 약간 꺾였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결정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유럽 경기에 화학지수가 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경기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업종들 살펴보면 은행, 보험, 금리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이 조금은 더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다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낮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보험주나 은행주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조만간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요즘에 특히 약한 섹터가 전기전자입니다. 오늘도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약 3% 정도, LG이너텍이 1%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가 지금 싸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좀 철저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역시 화학과 기계 장비가 역시 좀 강합니다. 코스피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 섬유와 방송 서비스 업체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시장에 이슈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밀려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는 메이저가 주목하는 섹터군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양시장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특징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반발 매수세 유입도 눈에 띄지만 하이닉스가 개파락하면서 3%대 크게 밀리는 것도 이슈 종목으로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외국인이 6거래면 아주 쬐끔 현물을 샀었고 무엇보다 일단은 안도할 만하게 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기관 매도가 영 찜찜하다 하셨던 김진경 연구원님 수급 살펴주시죠. 네, 오늘 일단 장초반 수급 상황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살펴본다면 개인만이 한 172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한 112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또 기관에서 이제 금융투자권을 중심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57억 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한 33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 한 17억 원 정도 매도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도 소폭 이제 한 2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경우도 어제는 좀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급 상황 점차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오늘도 이제 선물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수급 상황 아직은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장중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살펴본다면요. 어제의 경우 섬유의복 업종에서 양쪽에 큰 폭의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면 메르스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양쪽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 섬유의복 업종에서 외국인 한 9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19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화학업종의 경우는 그래도 좀 양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화학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쪽 13억 원 그리고 3억 원 정도 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좀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2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한 5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일단 걱정이 되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외국인 한 18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에서는 지금 제조업종이 양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 양쪽 모두 한 6억 원, 2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IT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한 10억 원 정도 매수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IT 부품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쪽 이제 수급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징주 분석 이전에 업종별 분위기 그리고 수급 앞서서 개장가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코스피는 보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락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간만 미국 쪽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리스 문제는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11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16원과 1117원 2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어제 발표된 미 경제 지표 가운데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5월 산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6월 주택시장 지수는 예상치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인 점이 달러화가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것에 따른 달러와 약세는 유로달러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달러는 1.1194달러까지 반등하면서 달러와 약세를 유도했고요. 반면에 달러 엔의 경우는 123엔대 초중반을 오가는 제한된 범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 1개월물은 달러 엔을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16원 15전 수준에서 뉴욕 여고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11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증시 조정 분위기는 달러 원에게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주에 개최되는 미 연준의 6월 FMC에서 매파적인 생명서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달러 엔과 달러 원 모두에게 강한 하방 경직성 또는 상승 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6월 FMC는 이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IMF나 세계은행이 미 연준이 2016년까지 금리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면 달러화가 급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2원에서 1119원 사이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큰 기류는 역시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향방이 우리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으로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서 예병훈 멘토님이 짚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미 뉴스가 나왔었죠. 레드로버가 오늘 가격 제한폭이 변경된 지 이틀째 접어드는 날 아침 상한가, 신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그룹인 수닝그룹의 피인수가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락하는 원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51,000원대에서 결국 못 파신 분들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현재 멘토님. 네, SK하이닉스 오늘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면 그렇게 세게 밀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연속적으로 쭉.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51,000원에서 45,000원까지 밀렸으니까 이제 하락폭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SK하이닉스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 대형주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이 업종을 언급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IT 대형주가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LG전자도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기, IT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좋은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업종별 그런 흐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성장성이 지금 무너진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디램은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과점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 지위를 뺏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SK하이닉스 올해 약 5조 원 투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디램 설비를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3D 낸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디램 부분의 발전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도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 뭐 확대되든지 간에 반도체가 채용되는 그런 기기 자체는 계속해서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디램 산업은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가를 보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뭐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왔고 뭐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도 어찌되었던 SK하이닉스는 박스권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인 52,400원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박스권 상단 매도, 박스권 하단 매수의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실적보다는 차트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올라갈 거니까. 네,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약간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현 수준, 그러니까 44,000원 초반대에서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을 한다면 오히려 신규 매수까지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하시게 된다면 역시 과거 경험에 의해서 5만 원 정도까지 트레이딩으로 노리시는 이런 전략을 짜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의 공식이 정말 정확하게 너무 예외가 없어서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해도 결국 반등할 것이라 팔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 매수 관점의 얘기 들어봤고요. 레드로버 한번 알아보죠. 피인수됐다고요. 중국 최대 민영그룹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드로버는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콘텐츠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로 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29.5% 상승하는 모습인데 중국의 민영그룹이죠. 수닝 유니버설 그룹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민영사 중에서는 뭐 1위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
실질적인 이제 대주주로 올라선다라는 이슈인데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제주반도체가 이제 중국 기업의 투자 소식을 받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은 레드로버가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국내 기업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찝찝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콘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단연 이제 부가가치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캐릭터 하나만 성공하면 뭐 그로 인해서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헬로키티 가치가 몇십조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레드로버는 오늘 상한가까지 거의 점상한가라고 불리죠. 그래서 시초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종가까지 웬만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고 신규 접근은 어렵겠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레드로버가 갔으니까 이거 못 잡았다 아깝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다른 콘텐츠주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다른 콘텐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원미디어가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게워치의 판매 아직까지 좀 잘 되고 있고요. 중국으로의 애니메이션 수출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원미디어 보시면 오늘 2% 정도 뭐 미약한 상승이지만 레드로버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약 9,000원까지의 목표가인데 언제든지 콘텐츠 업종은 이런 그 중국 이슈로 인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관련주 가운데 레드로버가 중국 최대 민영 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소위 점 상한가, 그것도 플러스 30%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이런 종목보다 같은 업종군 내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대안주로서 대원미디어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까 오현진 매니저님이 잠깐 짚어주셨지만 포스코가 오래간만에 반발 매수세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답답하실 것 같아서 오늘 뭐 핫한 종목들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 많이 있지만 저희가 포스코를 특별히 좀 들여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5%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도 쓰고 있는데요. 뭐 유한양행도 오늘 분위기가 좋고 이쪽 관련해서 역시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듯합니다. 포스코부터 분석 부탁드려요. 네, 포스코가 사실은 지금 상황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조금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금 그 포스코 좀 관련 이제 상황을 본다면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묵묵하게 좀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요.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재무구조 개선을 조금 꾀하려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포스코 회사란 자체가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어떤 좀 자회사분은 좀 매각을 하면서 어쨌든가 이제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재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재무구조 개선 과정 중에서 지금 당장 바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자체가 워낙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온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밀린 상황인데 포스코의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워낙 좀 바닥 국면에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간 포스코 자체 내에서도 좀 회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철강 업황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회복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술적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서서히 좀 축소를 해 나가시는 과정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현재도 사실은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려온 만큼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어쨌든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일단 지금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철강 업황 자체가 좀 완전하게 좀 호황기로 돌아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한다면은 목표가로는 좀 현재 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한 25만 7천 원 정도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으로는 어제 이제 전저점인 한 22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포스코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 이제 회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내려는 의지를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올 수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뭐 매수해서 지금 추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포스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녹십자라든가 유한양의 제약주 한번 보죠. 네, 제약주의 경우 상당히 좀 무서운 속도로 급등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네네. 특히 녹십자의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메르스 여파가 좀 굉장히 크게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부분에서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관련 사태로 인해서 병원을 내방하는 그런 방문객이 줄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기 때문에 혹시 제약주가 혹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나 어쨌든 이제 여러 제약 업체들이 좀 전문 의약품도 만들고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비타민제라든지 여러 건강식품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르스 여파라면은 건강식품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건강식품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매출이 증가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십자의 경우가 지금 한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약주의 경우는 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이런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봤을 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사실은 조금 아시다시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나 모르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만약에 조금 더 길어진다면은 제약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리스크 관리상 제가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되 만약에 단기적으로 사실 대응이 필요하시다 하신다면은 두 종목 모두 다 한 11선 부근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를 비롯한 제약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돼서 역시 어제 7% 급락한 제일모직이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태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병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어제 치달으면서 제일모직이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삼성물산도 같이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또 나오면서 나오는 말은 합병 원래대로 할 거다. 또 이런 얘기인데 합병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합병은 원래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합병 무산 이슈를 저도 봤는데 좀 과도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합병을 무산시킬 만큼 엘리엇의 힘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지분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주식이라는 게 지분이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의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삼성물산, 그러니까 제일모직 측의 우호 지분, KCC한테 자사주까지 매각해가면서 경영권을 부활시켰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합병이 좀 간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합쳤을 때 우호 지분이 19.8%니까 약 20% 정도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엘리엇 측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분은 7.1%니까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왜 엘리엇 때문에 합병이 무산될 수 있냐라는 이슈가 나왔냐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0에서 20, 30% 정도 사이에 지분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엘리엇에 붙는다면 경영권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무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상당히 과도하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수요들을 상당히 모두 다 결집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 30%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위협을 받겠죠.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의 지분으로도 기업을 견고하게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외국인이 엘리엇 쪽으로 다 붙는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마스터키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약 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층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까지만 확보를 해도 지금 우호 지분이 30% 수준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엇 때문에라도 이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합병,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합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한 바이오시밀러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제일모직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패션 분야 혹은 이제 말씀드렸던 제약 분야라든지 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벤트, 그러니까
합병에 따른 시너지는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제일모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모직에 있어서 수급이 견조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지지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무산이 된다고 해서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정점 기업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가치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모직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적극 홀딩 전략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합병이 무산돼도 사실 삼성물산 쪽은 뭐 다시 한번 리레이팅 나오면서 괜찮을 건데 제일모직이 문제가 됐었었죠. 하지만 합병 무산의 어떤 가능성은 낮고 제일모직을 여전히 좋게 본다라는 분석 오늘 아침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한 종목만 더 봐야 될 텐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아까 화학주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드디어 오늘 또 갭상승해서 28만 원대를 보여주네요. 네, 정말 요즘에 화학주가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에틸렌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4,830억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현재 컨센서스 2천억 원대를 약 50% 이상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제품이 이제 재고와 시황이 그리고 설비 증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화학 제품의 재고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글로벌적인 설비 증설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화학 제품 가격이 최종적으로 판매가 되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가도 화학주에 아주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가가 급락할 때는 화학주도 이제 유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을 하니까 원가 절감에 유가 하락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판매되는 화학 제품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이제 피해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급락을 하다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원가는 싸게 취득을 해서 판매되는 화학 제품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묘하게 지금 유가가 화학주에 도움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가 흐름은 이제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화학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롯데케미칼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격 부담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 저점대에서 거의 2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좀 홀딩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롯데케미칼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화제를 뿌렸었던 종목들 오늘 흐름을 한번 추가적으로 따라가 보고자 하는데요. 태양금속 우선주가 어제 가격 제한폭 확대 변경 첫날 가장 처음으로 첫 타자로 상한가를 쳤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또 연속적으로 상한가입니다. 사실 제도 변경 전에 15%까지가 맥시멈이었을 때도 이미 15%를 찍고 그다음에 가격 제한폭이 변경됐었기 때문에 15%, 30%, 30% 지금 이렇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3일 만에 거의 주가 2배로 뛰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얼마나 좋은 우선주길래 그런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 1,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은 제주 반도체 역시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한 9% 정도 급등합니다. 두 종목 잠깐 살펴보죠. 네, 태양금속 우선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기 전에 사실 품절주라고도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몰리는 모습 보였었고요. 가격 제한폭이 어제 확대가 되고 나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는 주가 상승이 좀 쉽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투자 심리가 작용되면서 급등세가 좀 보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런 이슈가 없이 하나의 어떤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다면은 갑작스럽게 차익실 매물이 나오면서 또 이제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또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한가로 좀 내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30% 가까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꼭 자제를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태양금속 우선주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서서히 분할 매도식으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선주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는 또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좀 매도를 좀
말씀 치는 것보다는 서서히 좀 분할 매도식으로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금속 우선주는 조금 오히려 위험하다 쪽으로 얘기 한번 들어봐고 제주반도체는요? 네, 제주반도체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제주반도체가 일단 중국 자본을 이제 통해서 어떤 투자 자금 좀 유치를 했다. 이런 소식만으로 인해서 좀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금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어떤 좀 투자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앞으로는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주반도체 자체가 투자 주의 경고 종목으로 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는 의견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반도체가 어떤 좀 자금을 좀 어쨌든 확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 자체를 얼마나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투자가 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었던 두 종목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그렇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태양금속 우선주, 제주반도체 한번 살펴봤고요.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30주 가운데 가장 많이 급락했었던 두 종목 한번 찍어서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하고 산성 LNS였었는데요. 산성 LNS는 신용잔고가 높다. 분석들이 수차례 있었었는데 어제 가격장 변경 첫날 역시 어김없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LG 생활건강도 급락하면서 추세를 이탈했었거든요. 오늘 반등하면서 추세 회복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어제 급락했었던 삼총사 한번 보죠. 네, 이오테크닉스 오늘 3%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지가 좀 나올 만한 구간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관 수급만으로 단기 급락이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전에 저점이죠. 가격대로 따지면 83,800원, 83,800원 정도를 딱 찍고 오늘장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양봉이 떴을 때 V자로 반등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재차 다시 밀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차 다시 밀리게 되면 이제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상승 때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오늘 양봉 3%대가 나온다고 해서 이전 가격대인 10만 원, 11만 원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산성 LNS 오늘 9%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밀렸었기 때문에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성 LNS가 어제 밀렸었던 이유는 시중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잔고 비율이 약 9% 정도 네. 코스닥 기업 치고는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상한가 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이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매매를 예전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산성 LNS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분석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재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산성 LNS도 현재 주가 오늘장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전에 떨어졌던 주가를 회복시키고 10만 원, 11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진 않아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산성 LNS 역시 올라갈 때는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추세로 완전히 깼어요. 네, LG 생활건강은 완전히 화장품주로 묶여서 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메르스의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덜 찾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고 또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으면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었고 LG 생활건강도 그에 따른 악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가격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 그 단기간에 거의 90만 원대에서 72만 5천 원대까지, 7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생활건강은 사실 화장품은 팔진 않습니다. 생활용품도 팔고 네. 샴푸라든지 비누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어차피 화장품 측에서 움직이니까 향후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측면의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에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침투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려면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 중국 내에서 팔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LG생활건강의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장 반등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뭐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정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여러 가지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역시 중국 내에서의 판매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 내 판매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시큐어가 오늘 급등하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측에서 보안 소프트 업체 M&A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인수 후보로 또 나름대로 시장은 또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등하고 있고요. CGV 아까 레드로버 저희가 중국 기업의 피인수되면서 오늘 상한가 30% 올랐다는 말씀드렸는데 CGV도 오늘 기존으로 치면 상한가입니다. 15% 급등하고요. 키스트가 이제 김수현 씨의 프로듀서 드라마가 흥행한다는 소식에 6일 만에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도 뭐 거의 10%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바뀌고 나서 10%는 아주 우습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이제 라운시큐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계열의 보안업체를 좀 인수를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입니다. 뭐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합병 소식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부분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라운시큐어도 함께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라운시큐어가 일단은 뭐 그 중간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21선은 좀 이탈을 하지 않은 모습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21선과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보다는 오히려 21선까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CGV입니다. CGV가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극장가에 사람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서 계속적으로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일단 CGV가 이제 극장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본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시장에선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GV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좀 급등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매수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CGV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대까지 와주면 지금으로서는 고맙겠네요. 일단 앞서서 얘기해 주셨었던 라운시큐어는 21선 보고 대응하자 하셨었고 마지막으로 키스트. 네, 키스트의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주력 이제 소속 배우라고 하면 바로 김수현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김수현 씨가 이제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스트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좀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서서히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예전에 별그대 드라마를 했을 때도 상당히 흥행을 좀 이끌어왔을 때 키스트가 급등세를 보여왔었고 이번에도 프로듀서가 다시 한번 흥행을 이끌어준다면 키스트의 주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에도 키스트가 주가가 워낙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키스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은 한 정고점 부근이 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스트 목표가 6,000원까지 김수현 씨 맹활약에 따라 주가 반등을 기대해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뭐 플러스권을 올라왔습니다. 둘 다 약간 마이너스권은 떨어졌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이고요. 수급도 뭐 딱히 안 좋습니다. 역시 대회 결과를 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식인데 그래도 또 이 와중에 뜨는 종목들은 제도 바뀌고 나서 많이 급등하거나 또 많이 밀리거나 합니다. 시장은 조용한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마치셨으니까 오현진 멘토부터 차례로 전략 짧게 부탁드리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의견과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회복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원화가 약세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하는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환손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지수에 의해서는 뭐 보수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부 수급이 몰리는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로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직까지 살 구간은 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찝찝한 이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연구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이번 주 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이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직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이런 시장 분위기에 좀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에 급등락이 좀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상당히 낙폭 과대되고 좀 이제 7월달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주 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한창일 텐데 선제적으로 실적 개선주 한번 관심권에 미리 한번 더 보는 거 어떨까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못 잡는 코스피. 그렇지만 전일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확대 시행되고 나서 종목별로 등락은 좀 심하다 싶은 아침이기도 한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차례로 보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망세를 좀 유지하자 빨리 좀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으시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코스닥 특별히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요. 이럴 때가 중대형주 비중을 더 늘릴 시기다. 중대형주 비중 확대 얘기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 리스크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 사볼 만한 종목들 있으니까 현금을 한 3 정도 그리고 주식을 한 7 정도 비율은 유지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영훈 과장님 연결해서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이 부분 조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사실 좀 조용하다 느꼈었고 일부 종목들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익숙한 종목들도 기본 10% 이상은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제부로 이제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0%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뭐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좀 급격한 변동성이 어제는 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상한가 30%를 가는 종목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15% 이상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당분간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뀐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안정 기조에 좀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무엇보다 지금 그리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이 그리스가 그 채권단과의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이틀 뒤에 이제 18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그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역시나 그리스에 대한 이런 좀 불안감이 역시나 시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와 더불어서 지금 FOMC 지금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그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 FOMC를 앞두면서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하면서 좀 조정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 가능성
가격성에 좀 대비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공격적인 좀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FOMC 이후에 외국인의 좀 대규모 좀 매수 유입을 좀 확인한 이후에 역시나 좀 시장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동심환기 전후로 한 선물 쪽의 연속적인 매도는 잦아들었지만 현물 쪽에 잃었다 할 매수세는 보여지지 않는데 일단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한번 보자 외국인들이 사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연결해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장에서도 잠깐 250 밑으로 뺐다가 그 오후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조용한 흐름이었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 이어질까요? 먼저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394억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363억 순매도 중이고 기관 49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554계약 순매수, 외국인 140계약 순매수, 기관 807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1,935계약 순매수, 풋옵션 5,424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532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2,277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3,349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3,268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2, 상승 2차 저항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50, 하단 2차 지지선이 24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오전에 상승 이후에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하루를 좀 마감하였는데 연동성 확대 시행 첫날로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거래 주체들이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거의 갭 없이 시작했는데 어제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시장 방향성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고 특히나 오전 시장에 10시 15분 기준 250 가격 하락 돌파한 채 안착을 시키면 매도 진입이 유리하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개인만 좀 매수 우위를 잡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로 돌아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에는 오전에 2차 지지선인 248 가격을 지지를 확인을 하면 반등할 수 있는 장세로서 오전에는 매도가 유리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2차 지지선 지지 확인 시 반등으로 매수가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미국 FOMC 이 회의 결과가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을 예정인데 시장의 방향성을 10초 정도만 좀 잡아줄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전에 250 깨고 내려가면 오전 시장에는 좀 하방으로 밀어준 이후에 2차 지지선 248까지는 매도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 오전에 248 지지가 확인이 되면 오후부터는 다시 반등 장세를 누리시면 되는데 반등은 내려간 하방 시세에 약간 반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5분 기준으로 250 정도에서 248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매도 전략 취하시면 되겠고요. 오후장에서는 248 지지 보고 매수를 취하시되 아주 짧게만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가이드라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조용하고요. 가격 장폭 변동 이후에 급등락하는 종목들 어제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름 리스트에는 종목 리스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도 훨씬 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잠시 11시부터 진행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오늘 레드로버와 중국 민영 최대 기업의 피인수되면서 상한가를 치고 CJCGV가 기존 상한가의 15%까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 가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사볼 만한 종목들 5가지 꼽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방어주 특집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까지고요. 잠시 11시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